달 아래서 맺은 말. 사람의 마음은 말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마음은 끝내 고백되지 않고 어떤 사랑은 함께하지 않음으로 남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좋아했지만 끝내 손을 잡지 않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헤어진 이야기라기보다 서로를 지켜낸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밤이 깊은 지금 조용히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가을밤 관아는 고요했습니다. 서유는 촛불을 켜고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급 관리로서 맡은 일은 많았지만 그는 한 글자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기록이란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거나 옳고 그름을 가르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글을 아끼고 바르게 쓰는 것, 그것이 서윤이 관리로서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아직도 일을 하시나요? 문득 들린 목소리에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아에서 차를 나르고 청소를 맡은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했고 말이 적었습니다. 서윤은 그녀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제대로 말을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밀린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까? 네. 달이 밝아서 걸을 만합니다. 연화는 짧게 대답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유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혼자 걷기엔 어둡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달빛에 스며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서유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녀의 목소리를, 걸음걸이를 어느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똑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유는 일부러 늦게까지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이 그러했고 연화 역시 정해진 시각에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늦으셨네요. 이번에는 연화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할 일이 있어서요. 나도 그러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서유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조용히 설레는 것일까요? 달이 참 밝습니다. 연화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름달이 관아 처마 위에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밤에는 글이 잘 써지지 않습니다. 왜요? 자꾸 밖을 보게 되니까요. 연화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표정을 본 서유는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소리 없이 번지는 물결 같았습니다. 서기님은 그를 참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글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사람은 때로 말을 바꾸지만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남아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서윤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품이 곧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말은 적지만 진심이 담긴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달빛 아래서 짧은 말을 나누었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날씨, 일, 고을의 풍경. 그러나 그 말들 사이에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알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조금 더 오래 함께 있고 싶다는 바람. 어느 날 밤 서유는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에 사십니까? 관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없으십니까? 연화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서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파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 법입니다. 저도 혼자입니다. 부모님은 일찍 여의었고 형제도 없습니다. 연화가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윤이 말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서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은요? 덜 외롭습니다. 그 말에 연화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녀의 귓가가 붉어진 것을 서유는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습니다. 달이 뜨는 밤이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만났고 짧은 말을 나누고 함께 달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가 먼저 물었습니다. 서기님은 왜 이 고을에 오셨어요? 발령을 받았으니까요. 관리란 명을 받으면 가야 하는 법입니다. 그럼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가실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자리입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지는 것 같았지만 서유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서는 모든 것이 희미했으니까요. 그대는 계속 이곳에 계실 겁니까? 저는 갈 곳이 없으니까요. 갈 곳이 없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머무를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요. 연화는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좋아하는 계절, 맛있었던 음식. 그러나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서유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연화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녀가 웃으면 자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성급하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화에게는 그녀만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깊어갔고 두 사람의 마음도 조용히 깊어져 갔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서윤과 연화는 이제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아 마당을 지날 때, 복도 끝에서 마주칠 때, 저녁 무렵 촛불을 켤 때, 모든 순간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서로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말을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서유는 일찍 관아에 나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얗게 쌓여가는 눈을 보며 문득 연화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녀가 다니는 길이 미끄럽지는 않을까? 추운데 옷은 따뜻하게 입고 왔을까?
그때 연화가 들어왔습니다. 어깨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많이 춥지 않으십니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연화는 짧게 대답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그녀의 손이 붉게 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서윤은 조용히 그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무거운 짐을 나를 때면 몰래 대신 옮겨두었고, 추운 날이면 따뜻한 차를 그녀의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알았습니다. 서윤이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실 때마다, 무거운 짐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부터 연화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서윤을 피했습니다. 일부러 다른 시간에 일을 마치거나 마주치면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예전처럼 달빛 아래서 함께 서 있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나 싶어 돌이켜보았지만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 나갔나? 그녀에게 부담을 준 것은 아닐까? 그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연화에게는 그녀만의 사정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만 내비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기다리자. 그녀가 다시 마음을 열 때까지. 그는 더 이상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연화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다른 고을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결국 이곳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 과거가 알려지면 서윤에게도 해가 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할 것이고 그의 앞길에 방해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 수는 없어.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를 밀어냈습니다. 서윤을 좋아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일부러 차갑게 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남긴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저리게 아팠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일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걸까? 연화는 괴로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그를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그대,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연화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관아 뒤편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왜 저를 피하십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냥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입니까?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말하고 싶지 않다면 억지로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대에게 부담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제가 그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연화는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기님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세상이 그렇게 봅니다. 세상이 뭘 압니까? 제 마음은 제가 정하는 것입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기님은 앞날이 밝으신 분입니다.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그 길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대가 정할 일이 아닙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대가 좋습니다. 그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고 그대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서기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서유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함께 견디면 됩니다. 무엇이 그대를 괴롭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릴 날이 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대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더 이상 서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도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고 그 벽을 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소문은 작은 고을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관아의 서석이가 그 여인과 가깝다더라. 밤마다 함께 있다던데? 그 여인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지 않나. 사람들의 말은 점점 커졌습니다. 서윤과 연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시선만으로도 이야기는 만들어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관아에서 두 사람이 자주 마주치는 것을 보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궁금증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서석이가 저렇게 분별 없이 굴다니, 신분도 모르는 여인과 가까이 지내다니, 채통이 없어. 저 여인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 않나.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고을의 원로 중 한 명인 박진사가 나섰습니다. 그는 고을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서윤의 일을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서석이, 자네 요즘 처신이 가볍지 않나?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관아의 여종과 가깝다는 소문이 파다하네. 자네 앞길을 생각해서라도 조심하게. 그저 동료로서 예를 갖춘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네. 자네도 알지 않나. 이런 고을에서 소문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박진사의 말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충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충고 안에는 분명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서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고을 사람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의 관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진사님의 충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해서 소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네. 자네가 아무리 떳떳해도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지 않나.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사의 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장에 심부름을 갔다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연화를 보고도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 여인 때문에 서석이가 곤란해지고 있다던데. 그러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저런 여자가 관아에 있으면 안 되는데. 연화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관아를 떠나려 합니다. 왜입니까? 제 때문에 서기님이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감당할 일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연화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발 저를 잊어주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대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소문 때문에 서기님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연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서기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서기님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떠나면 소문도 사라질 겁니다. 그대가 떠나면 제 마음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제 과거가 드러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서기님은 더 큰 피해를 입으실 겁니다. 과거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상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서윤은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연화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지킬 수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무력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며칠 동안 서윤과 연화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연화는 관아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서윤은 그녀를 붙잡을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을의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연화를 수군거렸고 서윤에게도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박진사는 다시 한번 서윤을 불렀습니다. 자네, 아직도 그 여인과 관계를 끊지 못했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지. 그럼 저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그 여인이 떠나면 모든 게 해결되네. 자네도 알지 않나? 서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았습니다. 박진사에게 대들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서윤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 관아 뒤편으로 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연화를 지키면서도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 그러나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서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미래. 그가 바라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이 고을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화와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윤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그녀는 더 이상 소문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나 때문에 그녀가 떠나야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떠나는 것이 맞다. 그는 결정했습니다. 한양으로 가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서유는 박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사님, 저는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좋은 기회를 얻었구나.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이제 고을 사람들도 편안해지실 겁니다. 박진사는 서윤의 말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자네가 현명한 선택을 했네. 때로는 물러서는 것도 용기지. 서윤은 쓰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용기인지 도피인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석이님이 한양으로 가신다던데요. 그렇습니다. 좋은 기회를 얻으셨다더군요.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고을에서는 드물게 출세하는 경우였으니까요. 그러나 연화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 때문에 떠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더 나은 길을 선택한 건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오해했습니다. 그도 결국 떠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두고. 그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서유는 자신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유는 짐을 꾸리며 연화를 생각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었지만 그녀는 며칠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나를 피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고을을 떠난 것일까? 서유는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서유는 관아에서 마지막으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써온 기록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 연화와 함께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일을 마치고 서유는 관아를 나섰습니다. 달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는 처음 연화와 말을 나눴던 그 자리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곳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연화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양으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기회시겠네요. 서유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는 그대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제가 있으면 그대가 힘들 것입니다. 소문도 시선도. 제가 떠나면 그대는 편할 것입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서기님 때문에 떠나려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대가 먼저 떠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연화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께 있을 수 없다면 이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서윤이 답했습니다. 마음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만 지켜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대를 기억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잡지도 품에 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대도요. 서유는 돌아섰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유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양은 넓고 복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서유는 성실하게 일했고 사람들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는 여전히 연화를 생각했습니다. 달을 볼 때마다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저 달은 그곳에서도 뜨고 있을까? 그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 연화는 관아에 남았습니다. 소문은 얼마간 더 떠돌다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다른 이야기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새로운 관리가 왔고 새로운 일들이 생겼고 연화에 대한 이야기는 잊혀졌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조용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고 그 마음을 지켜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도 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달은 그곳에서도 뜨고 있겠지. 그분은 잘 지내고 계실까? 계절이 지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서유는 한양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미래가 밝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서유는 고향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일 때문에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그 고을을 들렀습니다. 고을은 여전했습니다. 변한 것도 있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서유는 관아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유는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연화와 말을 나눴던 그 자리. 그곳에 연화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놀랐습니다. 서기님, 연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서윤이 먼저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기님은요? 저도 그렇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양 생활은 어떠십니까? 바쁩니다. 하지만 보람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대는 여전히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네. 이곳이 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편안하다니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를 잊으셨습니까?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들은 1년 전과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연화가 물었습니다. 서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아닙니다. 서기님은 그곳에서 더 큰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저는 괜찮습니다. 서기님이 잘 지내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연화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대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행복합니다. 서기님을 사랑했던 것만으로도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으로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잘 지내십시오. 그대도요. 서유는 돌아섰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후로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유는 한양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보람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연화를 생각했지만 그 마음은 이제 아픔이 아니라 따뜻함이었습니다. 연화도 고을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서윤에 대한 기억은 그녀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랑은 함께하는 것으로 완성되지만 어떤 사랑은 기억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서윤과 연화의 사랑은 후자였습니다. 달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달을 볼 때 그들은 알았습니다. 같은 달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여전히 서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드러내지 않아도 지켜낸 선택으로 기억됩니다.